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월요일의 말차 카페입니다. 얼마 전에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8월 말이었으니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의 책 월요일의 말차 카페는 그 작품의 후속작입니다. 목요일에는 코코아를과 같이 마블 카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12편의 이야기가 도쿄와 교토라는 장소를 오가며 1월부터 12월까지의 각기 다른 시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작 단편 소설입니다. 역시나 등장인물들은 서로 묘하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과 맞물려 12편의 이야기들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 주제는 인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역시나 이야기들은 따뜻하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와의 인연은 어떨까요? 기왕이면 좋은 소중한 인연으로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해서 전해드렸던 리사의 이야기가 월요일에 말차 카페에도 등장해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목요일에는 코코아를 해서의 리사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의 시간이 흘러서 리사의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소한 다툼으로 리사를 울렸다. 아니, 그 표현은 좀 잘못됐다. 울렸다기보다 화나게 했다고 하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툼이라기보다는 리사가 일방적으로 분노했다는 것이 정확하다. 강변 산책길 한복판에서 리사는 핸드백에서 휴대용 티슈를 꺼내더니 킁 하고 코를 풀었다. 결혼 2년째인 나의 아내. 이럴 때 남편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위기를 풀려고 웃으면 뭐가 웃겨 하고 화내고, 잠자코 있으면 뭐라도 말을 해봐 하고 잔소리한다. 미안해 하고 사과하면 되는 걸까? 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채? 결국 히로유키 씨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리사는 빨개진 눈으로 그렇게 내뱉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라는 것이 어제 오후의 얘기다. 나는 지금 또 노을진 강가를 걷고 있다. 일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조금 서두르는 걸음으로 오늘은 혼자다. 어제는 기분 좋게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오후에 리사와 이따금 가는 마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뒤 강을 보면서 벚꽃 가로수 아래를 산책했다. 마블 카페는 리사가 독신 시절부터 좋아하던 곳이다. 어제는 젊은 이벤트로 복자를 무료 서비스해 주었다. 가끔 이벤트도 하는 듯. 지난달에는 1일 한정 말차 카페가 열렸다. 그날은 월요일이어서 평소 같으면 나는 회사에 있었을 테지만 공교롭게 대체 휴일이었다. 리사와 쇼핑하고 돌아오는 길에 지나가다 보니 말차 카페라는 독특한 팻말이 걸려 있어서 들어가 보았다. 말차와 맛있는 화과자를 즐기고 리사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리사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 그래서 리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나름대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거지? 어제 걸어가면서 발렌타인데이 얘기가 나왔다. 리사는 언제나 손수 초콜릿을 만들어준다. 올해는 브라우니와 트리프 둘 중 어느 쪽이 좋은지 물어서 아무거나 좋아 라고 대답했더니 잠시 침묵이 생겼다. 아, 이건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이었구나 생각하면서 그대로 흐르는 강물을 보며 걷는데 리사는 뭔가 자신을 다독이듯이 경직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히로유키 씨, 우리 연애할 때 화이트데이에 편지 줬었지? 사랑한다고 써주어서 정말 기뻤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엉겹결에 손을 저었다. 응?
편지? 준 적 없는데. 게다가 사랑한다는 말을 썼을 리 없어. 사랑한다니 그런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리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귄 사람 누구에게도. 리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줬어. 쿠키랑 같이. 나도 멈추었다. 쿠키? 그런 적이 있었나? 리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너무해. 뭐든 다 잊어버린다니까.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그녀는 고개를 푸르르 가로저었다. 눈에는 점점 눈물이 차올랐다. 굳은 채 멈춰선 우리 옆으로 조깅하는 아저씨가 지나갔다. 여고생 3인조가 즐겁게 수다를 떨면서 다가오다 흘끗 우리 쪽을 보았다. 까마귀가 한 마리 벚꽃까지 앉아서 깍깍 울었다. 거기서 얘기는 처음으로 돌아갔다. 리사는 휴지를 꺼내 코를 풀더니 그 한마디를 던졌다. 결국 히로유키 씨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리고 걷기 시작해서 나도 말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두 사람 다 무언인 채 집에 돌아와서 리사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컴퓨터나 책장, 쌀, 휴지 재고 등이 있는 잡동사니 방이다. 아무리 싸워도 돌아갈 집이 같으니 이럴 때 좀 불편하다. 집이 따로따로였더라면 좀 시간을 두고 두 사람 다 냉정해질 수 있을 텐데. 닫힌 문 너머에서 리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통 알 수 없고 나는 나대로 거실 밖에 있을 데가 없어 널브러져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이다. 나는 마블 카페로 향했다. 계산대 옆에 티백 기프트팩을 팔고 있어서 지난달 말차 카페에 갔을 때 리사는 그곳에서 우지 말차를 샀다. 집에서 그걸 마시면서 맛있다, 엄청 맛있어 하고 몇 번이나 말했다. 그러나 크라프트지로 된 세련된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티백은 단 2개로 생각해보면 꽤 값이 나가는 상품이다. 좋은 차이니 당연하겠지. 어제 리사는 또 그 진열대를 잠깐 들여다보았지만 집어들지 않았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주저됐던 게다. 그 우지말차 티백을 사다 주자 나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내가 자상한 남편이어서는 아니다. 뭐든 바로 잊어버린다니까 하는 그 말에 반발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뭐든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기프트팩은 얼핏 보기에 5종류 이상 있었다. 홍차, 호지차 등. 지난달 그 중에서 리사가 우지말차를 고른 것, 맛있다고 한 것, 그리고 또 마시고 싶어 했다는 것. 거봐,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알아주길 바랐다. 그런데 마블 카페 문에는 클로즈 팻말이 걸려 있었다. 손목시계를 보니 6시 전이다. 마블 카페는 7시까지 영업하기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아서 서둘러 왔는데 오늘따라 일찍 문을 닫은 걸까? 입춘인데 오늘은 뼛속까지 시렸다. 티백을 사는 길에 마블 카페에서 따뜻한 것을 마시려고 했는데 나는 어깨를 털썩 떨어뜨리고 가게에 등을 돌렸다. 다리 너머에 부옇게 등이 보였다. 가게가 있었다. 다른 카페가 있을지도 모른다. 티백을 사지 못한 탓에 추위도 피로감도 배로 느껴졌다. 어디든 좋으니까 잠시 쉬고 싶다. 기대를 품고 나는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가게에 가까이 가다 또 실망했다. 그곳은 음식점이 아니라 란제리 가게였다. 화려한 브래지어와 팬티가 진열되어 있고 커다란 창으로 점원인 듯한 여성이 보였다. 적어도 잡화점이나 옷가게였다면 추위를 달래기 위해 잠시 들를 수 있을 텐데 여성 속옷밖에 팔지 않는 가게에 들어가는 건 곤란하다. 되돌아가려고 할 때 창 너머로 점원과 눈이 마주쳤다. 점원은 왠지 당황한 듯이 가게에서 뛰어나왔다. 미안합니다. 네? 저 미안합니다만 거미가 나와서. 거미? 네, 무서워서요. 너무 미안합니다만 밖으로 쫓아내 주시지 않겠어요? 웨이브 머리가 예쁜 사람이었다.
무척 절박한 모습이다. 나도 벌레한테 강한 편은 아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를 그렇게 무섭게 하는 거미는 어떤 놈일까? 타란툴라 같은 뚱뚱한 배의 거미를 상상하고 내심 쫄면서 가게로 들어갔다. 저기에 하고 불쑥 내민 검지 끝에는 다리도 몸도 납작하고 가느다란 거미 한 마리가 벽 구석을 기어가고 있었다. 집에 흔히 나오는 유령 거미다. 힘없는 몸으로 본인도 난감한 듯이 미적미적 움직이고 있다. 보기에도 약한 다리가 꽤 길어서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징그러울지도 모른다. 그물 같은 게 없어서 이걸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점원은 떨리는 손을 뻗어 내게 비닐봉지를 쥐어주었다. 나는 봉지 주둥이를 벌려서 조심스럽게 감싸듯이 하여 거미를 안에 넣었다. 죽이는 건 내키지 않아서 갸냘픈 거미가 찌부러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손을 댔다. 봉지를 든 채로 가게 밖에 나가서 나무 밑에 풀어주었다. 거미는 비틀비틀 지면을 걷다가 그대로 가만히 웅크렸다.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점원이 휴 하고 가슴에 손을 올렸다. 도움이 돼서 나도 기분 좋았다. 아닙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불러 세웠다. 저 담내로 차라도 드시지 않겠어요? 네? 아니요, 저희 6시에 폐점이랍니다. 오늘은 이미 끝났으니 시간 괜찮으시면 담내를 하게 해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겠습니다. 몸이 춥기도 했고 목도 말랐다. 나는 점원의 웃는 얼굴에 빨려들듯이 가게로 들어갔다. 란자리 가게의 이름은 피버드라고 했다. 제 이름은 히로코인데요. 점원은 문 밖에 폐점 팻말을 걸고 안에서 문을 잠그며 말했다. 유치원 때 히로코라고 가타카나로 쓰면 로를 너무 작게 써서 피코로 보였나 봐요. 그 후로 피코짱이나 피짱으로 불렸대요. 엄마까지 작은 새 같고 귀엽다고 저를 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버드로 했답니다. 점원 아니 히로코 씨는 나와 연령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30대 후반일 것이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카운터 안에서 손짓했다. 안은 꽤 넓어서 작은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소형 냉장고가 있었다. 유치원이라니 그렇게 옛날 일도 기억나세요? 내가 말하자 히로코 씨는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웃었다. 아니요, 그저 구전되는 얘기랄까? 히로코 씨는 거기서 일단 대화를 멈추고 냉장고 위에 있는 순간급탕기에 생수를 붓고 스위치를 켰다. 그리고 내 쪽으로 돌아 앉았다. 엄마한테 들었을 뿐 저는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 같은 모호한 것보다 남아있는 이름이 사실을 증명해 주잖아요. 기억이 없어도 실증되는 것. 뭔가 얘기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쏟아졌다. 그렇군요. 그런데 도저히 아내와 제 기억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이랬다 저랬다고 해도 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정말로 그랬나 싶고. 거기까지 말하고 나는 급히 변명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아내 뒷담화 안은 머리 나쁘고 칠칠치 못한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걱정된 것이다. 하지만 저 나름대로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도 신경 쓰고. 히로코 씨는 부드럽게 웃었다. 부인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함께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내가 깜짝 놀라서 얼굴을 들자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추억이란 흘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핀 같은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장소는 사람마다 달라서 핀의 위치가 조금 어긋나기도 하죠. 삑 하는 새된 소리가 났다. 물이 다 끓은 것 같다. 히로코 씨는 카운터 끝에서 티슈 상자만한 크기의 하얀 나무통을 들고 와서 내 앞에 내밀었다. 여러 가지 차가 있어요. 어느 걸로 드시겠어요? 나는 앗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마블 카페의 계산대 옆에 나란히 있던 그 기프트팩이 모든 종류 고스란히 있었다. 다리 너머에 있는 카페에서 위탁받아 저희도 조금 갖다 두었어요. 마블 카페라는 멋진 가게랍니다.
나는 너무나도 놀라서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실은 오늘 마블 카페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아서. 어머나 그러셨어요? 그 가게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에요. 네? 그렇지만 전에 월요일에 왔는데요. 말차 카페라는 이벤트를 하던데. 이벤트는 정기 휴일에 해요. 점장인 와타루 씨가 아니라 오너인 마스터가. 그랬구나. 일찍 끝난 게 아니라 정기 휴일이었구나. 아니, 그러나 오히려 잘 됐을지도 모른다. 덕분에 히로코 씨와 좋은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히로코 씨가 답례로 내준 호지차를 마시고 사정을 얘기하고 우지말차를 하나 사서 돌아왔다. 집에 오니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불이 켜져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리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다. 리사 주변에는 책이란 책이 전부 흩어져 있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무슨 일이야? 리사에게 말을 걸자 리사는 멍한 표정으로 아, 어서 와 하고 말했다. 다녀왔어. 저기 오늘 마블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리사는 느릿느릿 일어섰다. 마블 카페?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정기 휴일이지 않았어? 응? 아, 응? 말차 카페 갔을 때 내가 말했잖아. 마스터와 셋이 그런 대화도 나누었고. 그랬던가? 역시 나는 뭐든 바로 잊어버리는구나. 어이없어 하면서 가방에서 기프트팩을 꺼내려는데 리사가 불쑥 말했다. 없어. 응? 편지가 없어. 리사는 쌓인 것이 터졌는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있었다고. 분명히 있었어. 당신한테 받고 기뻐서 소중히 보관하려고 책 사이에 끼워뒀어. 거짓말 아니야. 손바닥으로 떠내듯이 눈물을 닦으면서 그녀는 계속 말했다. 근데 어느 책이었는지 모르겠어. 꽂아둔 것 같은 시집에도 없고 제일 좋아하는 소설에도 없고 작년에 헌책방에 판 책 속에 있었나? 아이처럼 엉엉 우는 리사를 보고 나는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이 리사, 사람의 기억이란 이렇게 모호한 거야. 우리는 잊어버린다.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들도 어쩌면 생각했던 장소보다 훨씬 비켜나서 엉뚱한 곳에 핀이 꽂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화이트데이에는 편지를 쓸게. 사랑한다는 말은 역시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쓸 거야.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기쁘게 해주고 싶고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 내가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 편지를 또 잃어버려도 괜찮다. 몇 년 뒤 몇 월 며칠이든 그때 내 옆에서 당신이 웃어준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확실하게 두 사람이 줄곧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테니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왠지 쑥스러워서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건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 있죠.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되냐? 물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내 소중한 사람에게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자주 고맙다,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서로에게 따뜻한 말도 좋지만 가끔 마음을 담은 손편지도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갈수록 손편지를 쓸 일도 받을 일도 적어지잖아요. 꼭 거창하게 길게 여러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을 담아서 쓴 손편지를 받아들면 글씨가 삐뚤삐뚤하든 정갈하든 뭐 어떻든 간에 기분 좋아지고 왠지 대접받는 기분이랄까요. 편하고 빠르니까 그냥 카톡으로 띵동 하고 보내는 것보다 훨씬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연말에 가까워지기도 해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되나 봅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